오늘은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2002년도가 생각이 납니다. 호주가 석 달 만에 2000포인트를 탈환했죠. 2002포인트까지 오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리나입니다. 2000포인트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지 궁금한데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 받고 있습니다. 013-5153-2613번 전화번호가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sentv.co.kr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에 증권이란 폴더 아래쪽에 자리한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저희가 체크해보고 상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이 부분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반구 미술 전시회 보러 가실 수 있도록 초대권 2장 오늘도 마련을 했는데 딱 한 분께만 드리려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그 한 분의 당첨자는 결정이 되는데요. 행운의 주인공은 방송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에 해결사 두 분 만나보죠. 샘플러스의 최병문 전문가님 그리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달 내마녀의 심술은 없었죠. 오히려 어떤 뉴스 보니까 마술을 부렸다라는 표현도 쓰던데 오늘 코스피가 석 달 만에 2000포인트를 탈환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의 키워드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잡은 키워드는요. 준비 안 된 2000포인트.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죠?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와 전략은요? 저도 뭐 키워드는 좀 틀립니다만은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독주, 그다음에 소외제 반란, 그리고 테마주 몰락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시장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넘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체감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포인트를 넘어도 그다지 그렇게 뭐 반가운 일은 아닌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삼성전자의 독주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어제가 아니고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항상 시장이 보면은 좋아지려고 하는 수익이 나는 시점에는 투자자도 없고 투자 자금도 없고 과거에 하락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엄청 받고 또 투자 심리가 땅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기에는 항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시장은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없는데 그때는 투자자들도 넘쳐나고 투자 자금도 넘쳐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은 이제 투자 시기가 좋을 때는 적극적인 투자 관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극복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시장은 항상 순환을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대도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좀 더 적극적인 투자 관점을 가져야 될 때고요. 테마주의 몰락입니다. 테마주는 사실 그동안 희노애락을 같이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졸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입학해야 될 종목은 어느 쪽? 역시 이제 그동안 소외를 많이 했던 종목들, 뭐 이제 내수 쪽이라든지 또 조선 우리 국내 기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철강 그리고 화학 같은 종목들에 대한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동안 소외됐던 LED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바이오 쪽 이런 쪽의 종목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중대형주 위주로 매기가 많이 몰리는 관계로 거기 관련된 주식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중대형주로 투자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날에는 저는 오히려 문의가 많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종목 괜찮을까요? 이런 문의 굉장히 중요한 공격적으로 한번 사볼 만한 시점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 때 또 좀 올라왔으니까 내가 내 종목 뭐 괜찮아. 문의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를 오히려 오늘 조금 더 기다려 보게 되네요. 하창봉 팀장님의 키워드와 전략은요? 얼마나 또 좀 겹칠 것도 같아요, 오늘. 네, 뭐 오늘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외국인, 2000,
500으로 지어갔는데 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12만 주를 샀네요. 보니까 12만 주면은 150만 원이니까 얼추 2,700억. 오늘 외국인이 한 5천억 주식을 사줬는데 그중에 반은 삼성전자를 샀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제로 삼성전자의 힘이 2002포인트. 사실 저도 믿기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설마 했는데 연말에 어쨌든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강하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수는 강하답니다. 그렇게 일단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증권사 거의 다 틀린 곳도 많겠어요. 연내 2,000포인트 어려워, 뭐 박스권. 그렇죠. 뭐 증권사 언제 맞은 적 있습니까? 못 맞추지 않습니까? 맞추면 사실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 못 맞추라고 있는 것이 전망이라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왜냐하면 맞추면 투자 기회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또 외국인입니다. 계속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한 10일 거래일이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한 가지 약간 걸리는 부분은 외국인이 좀 골고루 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한쪽 섹터에만 어떤 집중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 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약간 주목되는 것은 그래도 금융주에 대해서 외국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 신한지주, 우리금융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네. 금융주가 일단은 사실 화학이나 다른 것보다 약간 늦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흐름에서 본다면 지금 민감주 중에서 조금 더 순환 반등을 노린다면 금융 섹터 한번 노려볼 만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제가 2,000하고 500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는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것이고 아직 490선에 있는 동생 500. 실제적으로 이제 형님은 200까지 2,000까지 왔으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코스닥도 500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욕심을 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것이 궁금하면 500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코스닥 일단은 바닥 480선에서 바닥은 좀 지어진 것 같고요. 타이밍들을 봤을 때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작은 조정폭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작은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한 3주 동안의 어떤 하락세에서 조금 진정되는 제가 지난주에도 희망이란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코스피 쪽에서는 약간 금융 섹터가 지금까지 못 갔는데 꿈틀하는 거 보니까 금융 쪽 혹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코스닥도 희망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어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도 마구 들어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처방까지 받아보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문의 소화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조금 전에 금융주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도 살짝 내비쳐 주셨는데 KB금융 문의도 막 들어오고 있네요. 잠시 후에 또 KB금융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급진단 119는요. 무료 문자나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 있는 글로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 그리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그리고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에 종목상담 119라는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그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상담은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민 해결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반고흐 미술전 전시회 보러 가실 수 있는 초대권 2장이 오늘도 선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딱 한 분만 추첨을 통해서 뽑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누가 선정이 되었는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전화로 관련 응급 상황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오택입니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알 수 있을까요? 예, 8,200원이고 비중은 35%입니다. 예, 굉장히 조금은 손실폭이 크신 것 같은데 오택이라는 종목이 막 한창 그 장애인 뭐 차량 해가지고 테마를 엮이고 있때 되게 좋았었는데 그죠? 네. 예,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캐리어. 네, 예, 그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네, 오택 캐리어의 실적하고 그 다음에 오택 캐리어가 상장이 된다는데, 네, 그 상장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택이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딱 명확하게 세 가지네요. 감사합니다. 오텍 캐리어의 실적, 그리고 오텍 캐리어의 상장 시기, 그리고 전체적인 오텍이 최근에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졌는지에 대한 분석. 예, 일단 오텍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은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그 종목 자체가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내용적인 어떤 회사의 내용적인 것보다는 사실 주가가 좀 높게 올라간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800억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사실 과거에 9,000원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실적을 뒷받침할 만큼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자체가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주가의 하락이 강하고 또 테마성으로 좀 묶여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좀 계속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분위기가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돌파가 계속해서 나오는 형태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좀 기어가다가 거기서부터 실적, 그 오텍 캐리어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8,000원대 정도에서 저항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거기서 주가가 이제 옆으로 좀 기다가 이제 뭐 대선 테마라든지 이런 어떤 테마성 내용들이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인즉슨 이 종목 자체의 내용은 그리 나쁘지 않고 상황도 괜찮은데 과거에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좀 과하게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듯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가실 것 같으면은 한 8,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버리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든지 이렇게 가실 수 있겠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가실 것 같으면은 그 상황을 보시고 더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님. 네네. 예, 궁금증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되셨습니까?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해요? 상장은 시기는 어떻게 돼가지고 예. 여쭤봤어요. 상장 시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그 정확하게 찾아보고 말씀을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재로서는 이 오텍 캐리어에 대한 상장 시기를 정확하게 일정을 잡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한번 개인적으로 주시면은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년도 배당은 받는 건 어떻겠습니까? 배당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은 배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적은 상태인데 글쎄 원래 실적이 아주 좋았다라면 배당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배당 성향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올해 올 한 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기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주식 배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배당을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배당을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 그냥 단순히 목표가, 손절가, 뭐 매수가 언제 올까요? 이렇게 많은 문의를 주셨었는데 이분은 또 열심히 이렇게 딱 물어올 것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런 문의가 참 인상적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면 될까요? 세아베스틸 28,200원에 30%요. 네, 와, 얼마 전에 사셨나 봐요. 네, 최근에 샀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목표가가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궁금증이 어느 부분에 있으실까요? 배당 성향이 있는 종목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는 사실 절반은 단기로 보고 있어요. 배당 안 받고, 네. 예. 그래서, 단기 목표가하고, 네. 그냥 가지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런지, 예, 일단, 이 철강주 치고는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15%에서 20%만 가지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 넘어간다는 게 이제 배당을 예, 그냥 받지 않고 일단 내년까지 끌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일부 정리를 지금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의 정리하면 좋을까? 이것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절반은 단기로 보고 절반은 예, 추세가 좋다고 하면 끌고 거의 갈 바닥권인 생각도. 것 같아서 예, 내년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주 유명한 고배당주인데 세아베스틸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이제 뭐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좀 쪼개서 아. 가는 거 어때요?
세아베스틸은 지금 약간 이제 한 3만 원 저항을 좀 받고 있죠. 대표적인 게 사실 최근에 그런 것이 철강주 많이 반등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세아베스틸이 원래 특수광 업체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특수광이라는 이제 전방 산업이 자동차인데 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냐 하면은 포스코 특수광이 원래 IPO 원래 오래 하려고 그러다가 무산돼 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오히려 경쟁사의 어떤 IPO가 철회되면서 오히려 세아베스틸이 더 많이 부각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사실 매당 매력은 사실 이 회사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잠깐 뭐 자료 화면 같이 보시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보니까 2011년도 매년 말씀하신 대로 한 1,200원에서 1,000원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제가 올해 실적도 잠깐 체크해 같이 보시면 한 2,000억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긴 할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한 200원, 8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면 현재 수가가 한 3만 원 그냥 잡으시면 실제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1%입니까? 제가 계산 안 되네요. 네, 그 정도 좀 작은 배당 수익이 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투자가님이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부는 조금 30% 이미 알고 계시네요. 네, 철강주를 30% 사신 거는 조금 많이 사셨죠. 하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보통 이 철강주도 내년 3월 정도 됐을 때 실제 본격적인 랠리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잠깐 월봉을 좀 보더라도요. 실제적으로 2010년도 매출하고 올해 매출이 거의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재무제표 잠깐 봤습니다만 2천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그렇게 봤을 때 2010년도 주가가 보통 3만 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가 사실 3천억 정도 나오면서 1,200원의 배당과 함께 사상 최대 실적을 노렸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다시 그 학습 효과로 3만 원 밑에 내려왔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세아베스틸은 사실은 3만 원 밑에서는 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유 전략을 저는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저항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의 저항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드리는 게 좋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왜냐하면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3만 원짜리 주식이 1,000원 이상의 배당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유하시고요. 투자 전략은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물량 30% 중에서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시간 좀 있고 시장이 좋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9,500원 한 3만 원 라인 정도에서 절반은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정도만 배당락을 감안한 내년 연초까지 보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쪽에서 하는 전략 좋다고 하시고요. 그 쪼개 물량 단기로 팔 가격은 3만 원 정도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보통 세아베스틸 샀어요 하면 제가 털컥 내려앉습니다. 이분이 매수가가 얼마일까? 근데 예, 당연히 이제 수익을 조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 다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예, 넷패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3,800원이고요. 네, 예, 비율은 40% 되겠습니다. 30%요? 예. 예. 자, 오늘 뭐 종가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어떤 예, 예. 부분이 알고 싶으십니까? 회사가 계속 매년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요. 네. 중장기로 보고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예, 중장기로 적합한 종목인지 그걸 알려드리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건 전문가님. 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장기로 보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오, 네네.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올 한 해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좀 내리막을 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네. 과거의 주가 경우를 봤을 때 이 종목이 대략적으로 10,000원권 전후에서 바닥을 잡고 이중바닥 형태로 해서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회사 규모로 봤을 때 10,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자체가 강세를 못 띄고 상황이 어렵다라면은 그 가격을 깰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을 정도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단기적인 대응을 해버리고 짧게 치고받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 큰 돈을 벌어들이기가 힘들고 오히려 시장 흐름에 맞춰서 꾸준히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을 쓰신다면 충분히 좋을 듯 하고요. 넷패스 같은 경우도 위치상으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중기적인 목표가를 한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도 보셔도 될 듯 해요. 다만
요번에 저점을 11,000원 정도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 11,000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러면은 이 종목의 재무제표나 아니면 기업 실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땐 시장의 강세를 띄어도 못 넘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빨리 교체를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차피 상승을 하게 되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기관들처럼 모든 종목을 다 하나씩 편입을 할 수가 없고 주력을 정해서 그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분위기를 보고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딱 선다면은 빨리 교체를 해서 더 강한 종목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가격이 11,000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중장기로 2만 원 부근까지 11,000원만 안 깨면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보통 이제 막 단기로 얼마 갈까요? 단기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요. 이런 게 사실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마음일 텐데요. 그래도 중장기로 갖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또 문의 주시니까 이 또한 오늘 인상적입니다. 인상적인 오늘 문의가 많이 있는 날인데 전화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한 통만 더 받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LG 디스플레이 네. 28,500원에 30%요. 근데 요즘 어저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올라갔는데 네네. 3만 원에서 올라가면 4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걸랑요. 근데 실적이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 뭐 이렇게 안 좋네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매도해야 될까? 네. 알겠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다가 지금 수익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불안하신 거죠? 예. 예, 어제도 많이 빠졌었고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쯤 매도하는 것이 가장 예. 최고로 수익 많이 보고 오늘 파시는 실적이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3만 원이 되면은 4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네. 기다리고 있는데 어저께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4만 원도 아직 안 갔는데,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4만 원 갈 수 있는 건지 하 팀장님? 네.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좀 판단을 앞으로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어제 왜 빠졌습니까? 자, 그거 좀- 어제 많이 빠진 거는 사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 특허 소송 7건 끌었다. 사실 그게 더 큰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애플이 실제적으로 내년 1분기에 LG 디스플레이의 부품을 축소할 수 있다는 그런 유머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플도 향후에 뭐 LG 디스플레이에 의존하던 어떤 부품 공급을 뭐 대만의 AU 옵토닉스라든지 뭐 재팬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쪽으로 좀 분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 좀 돌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논란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팔아서 좀 급락했고, 물론 LG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애플은 통상적으로 연간 이제 내년도 생산 계획을 세울 때 조정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걱정할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데 네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가장 결정적인 들은 왜요? 이유는요. 예. LG 디스플레이라는 이 회사는 3만 원, 4만 원 갈 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적 전환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눈에 보입니다. 분기 기준으로서 8조 원 이렇게 버는 것이고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적자 구조에서 이제 갓 흑자 들어왔고요. 4분기도 사실은 지금 증권사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네네네. 3만 5, 6천 원 정도에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등력이 약하다면 다시 한번 오히려 앞으로 조금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우리 투자관님한테 전략 좀 세워드리면 그럼 4만 원 기다릴 게 아니네요, 지금. 일단은 이제 그 향후 제역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꾸 같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니 60일선이 이제 다시 닿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투자관님도 잘 보시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닿았죠. 10월 달은 한번 닿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 2달 만에 다시 닿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기간은 똑같은데 가격대가 조금 높죠. 그때보다. 그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일이라든지 올라가줘야 됩니다. 대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만약에 오늘 라인 32,000원을 내려온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사실 3만 원 초이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행스러운 거는 논란 기관들이 어제 80만 주를 팔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조금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급격하게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우리 투자가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현재 수준에서 4만 원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제가 네. 판단할 때는 실제적으로 한 3만 4천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강하게 매기세가 올라오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만약에 내일이든지 월요일이든지 다시 한번 현재 수준 가격 32,000원 정도 혹시 내려온다면 뭐 36,000원에 대한 못 팔은 건 아쉬움보다는 일단은 갖고 계신 물량 중에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즉 그 말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로
다시 32,000원대를 만약에 터치한다면 이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오히려 3만 원 초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조금 반등력이 얼마나 좀 강한지, 강하면 조금 보유, 약하다면 청산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자, 내일 정도에서 굉장히 흐름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사실 어제 급락하고 오늘 조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더 안 밀려 다행이긴 한데 내일 별로 힘이 없으면은 3만 원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36,000원 그때 예? 매도해야 될까 봐요, 그러면. 예, 그렇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우리 개인분들은 이제 지난번 고점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또 못 팔면 그 가격을 또 기다리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격대를 봤으니까. 그때 그 수익률을 봤으니까. 근데 기다리다 보면은 훨씬 더 또 손실까지 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문의 주시는 거 아주 현명한 문의가 아닌가 타이밍적으로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는 급하게 문자로 들어온 신고들을 좀 살펴드릴까 했는데 그 전에 하창범 팀장님 숫자 골라주세요. 여기서 9가지 중에서. 네, 오늘 2,000포인트 갔기 때문에 2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끝번호 2번 분 가운데 한 분 선정해서 반고흐 미술 전시회 관련된 티켓 2장 집으로 우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중에서 누가 될지는 아직 저도 몰라요. 추첨했다가 저희가 마지막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요. 성우 혜택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5시 52분에 보내주셨는데요. 성우 혜택 12,800원에 25% 목표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습니다. 예, 성우 하이텍은 사실 그동안 추세가 깨졌다가 종목이 좀 보수적이고 또 아직까지 당장 막 실적이 엄청나게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의 추세선 상단에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또 올라서지를 못한다면은 여기서 파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내일이나 아니면은 월요일 정도 아니면 늦더라도 다음 주 초 정도에 13,000원대 도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 종목은요. 9,300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것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고요. 또 운이 나쁘면은 이렇게 추세선이 약세로 타는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안 하려면은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안 하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또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려면은 13,000원대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12,800원이시니까 가격이 참 애매한 상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가 높으신 관계로 본전 정도에 왔을 때 우선은 좀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분위기가 이게 영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일단 본전 가격 근처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분명히 좋은 종목이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돌파를 못하면 다시 처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중요한 가격대는요. 뭐 이번 주 남은 요 다음 주 초까지 해서 13,000원 빨리 가져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꼭 이 종목에서는 손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CJ ENM으로 갑니다. 4353님의 종목. 2번이 아니시네요. 성우하이텍 분도 2번이 아니시고. 자, 29,000원에 40%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는 27,050원. 요즘은 CJ ENM이 아니라 CJ가 좋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뭐 CJ나 CJ 제일제당,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있는 대형주들은 잘 가는데 코스닥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뭐 CJ ENM도 마찬가지고 CJ CGV도 마찬가지고 8, 9월달에 그렇게 잘 갔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어떤 11월 접어들어서는 약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CJ ENM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 업종이죠. 미디어 업종들이 보통 보면 안 갈 때는 정말 안 가고요. 저는 좀 짧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CJ ENM은 뭐 광고도 하고 영화도 하고 뭐 슈퍼스타 K, 케이블도 하고 많이 하죠. CJ 많이 하는데 저는 늘 그냥 실전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CJ ENM은 외국인이 사든 누가 사든 절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관이 사줘야 됩니다. 기관이 아무리 좋다는 이야기 나와도 기관이 팔면 CJ ENM은 못 가더라. 제 어떤 그 CJ ENM 상장 이후에 제가 실전으로 보면서 좀 느꼈던 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관이 계속 팔죠. 네, 잠깐 투자자별 동향 같이 좀 봐드리면요. 네. 제가 지금 화면에서 같이 보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기관 쪽 지난 12월 5일이 될 것 같네요. 한 28,000원대부터 가격까지 같이 좀 보여주시면 28,000원대부터 계속 팔았다는 겁니다. 계속 팔았다는 거죠. 이 물량들을 누가 다 받아갔느냐? 예,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CJENM이 들어오는 하루에 만주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많이 판다고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닌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CJENM이 안 좋아서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시장 패러다임이 12월 때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즉 대형주 강세, 중소형주 약세, 미디어 콘텐츠 업종 약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내려간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의견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제가 판단할 때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여기서 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저점이 26,000원이었죠. 26,000원까지 바로 내려갈 가능성은 작고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21선이 있는 28,000원 언저리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지금 수준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조금 열어두고 중요한 건 나오더라도 지금 잘 보시면 약간은 가격 흐름 자체가 하향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죠. 약간 고점 하향시이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8,000원 정도 거의 매수가 수준이죠. 네. 매수가보다 좀 못하지만은 그 정도 수준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26,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많이 급락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 그림에서 보면 CJENM 계속 하향 기조 아닙니까? 하향 기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간 다시 금액이 조금 유동성이 묻힐 수 있다, 잠길 네. 수 있다는 걸 좀 지식하시면서 내려올 때 물타기는 금지고요. 반등할 때 일단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4353님, CJENM 28,000원 일단 온다면 그때 다시 판단. 26,000원 손절가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기관은 현재 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0013님의 001104님. 내일 매수해도 될까요? 차바이오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차바이오까지니까 차바이오엔 얘기가 맞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박스권이고 뭐 요새 어디 식약청에서 뭐 허가 얘기도 좀 있고 하네요. 네, 지금 현재 그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를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수를 하실 때 기왕이면은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오면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어차피 지금 산다면은 좀 기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오면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 또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기다리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로선 차바이오엔에 대한 매수 자체는 차트상으로나 수급상으로나 크게 문제는 없고 뭐 원하시면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8,000원 정도가 깨지면은 박스권을 이탈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좀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좀 잘 지켜주시면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쪽으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는 것도 괜찮고 그런 쪽에서 셀트리온 같은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차바이오엔도 뭐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과연 빠르게 수익을 안겨줄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꼭 느리다라기보다 더 빠른 종목도 충분히 비슷한 군에서 있어 보인다라시면서 셀트리온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직 안 사셨으니까요. 자, 이번엔 인디에프로 갈게요. 554원에 50% 8193님이 보내주셨는데 자, 인디에프의 오늘 종가는요. 494원입니다. 어우, 계속 그냥 한 5달, 6달. 네, 그렇죠. 인디에프. 아마 이게 패션 업종이죠. 옛날에 보면은 뭐 메이폴, 트루진 이런 어떤 패션 업종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패션 메이폴. 네, 예. 그렇죠. 패션 업종인데 지금 보니까 뭐 계속적인 약세. 사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성용 등장 의류도 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상반기에는 잠깐 뭐 상한가도 가고 한 900원, 10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짝입니다만은 한 2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잠깐 올라갔었고 최근 흐름 같은 경우 3분기, 4분기까지도 계속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못 되고 있습니다. 워낙 작은 회사 시가총액 300억 이하짜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제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과연 이 회사가 계속까지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몇 가지만 조금 체크해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상패 요건 중에서 연간 매출 기준이 있습니다. 500억 이하짜리는 상패인데 결과론적으로 이 인디에프는 연간 기준으로 2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네요. 매출 기준 때문에 네. 관리 종목 지정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은 바로 흑자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2009년도, 10년도 빨간색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해까지 아마 4년 연속 적자가 좀 예상되고요. 내년 정도 기준으로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안 좋은 수준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그냥 이 인디에프 회사 측에서 그걸 그냥 봐주진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은 안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말이
그냥은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투자 관점에서는 이 500원 밑이라고 그런 절대 가격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매수가가 554원 정도 됩니까? 네. 아마 뭐 바로 추세를 돌리는 상승보다는 최소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벤트가 됐든 간에 뭐 과거처럼 한두 번 정도는 하락 반등하는 흐름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는 기대감입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을 드리겠고요. 그 정도 조금 보유하셨다가 실제적으로 반등 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매수가 수준 550, 600원은 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조금 50%니까 그때 혹시라도 그때 오면 50% 중에 또 물렸다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한 반만 팔아보시고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보이고요. 아마 내년 2월 달까지만 보시고 3월 달은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재무 상태 때문에 네. 한 내년 2월까지는 조금 그래도 희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네. 내년 2월까지 일단 갖고 가도 되고 NDF 매수가 정도 오면 다 팔지 마시고 일단은 절반 정도만 팔아주십시오. 이번엔 디오텍입니다. 0094님의 종목. 예, 참 디오텍은 많은 분들이 매매를 안 해도 알고 계신 그런 종목이죠. 5,300원에 10% 손절 시기 놓쳤습니다 하셨는데 다행히 상패가 안 되고 10월 말에 거래가 재개됐었는데 주가는 힘이 없네요. 3,590원이 오늘 종가. 예, 일단은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손절 시기를 놓쳐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은 이 종목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올라오면 또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도 굳이 매도를 억지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13%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10일 날 반등이 좀 강하게 한번 움직였거든요. 거기서 수급이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형태가 한 번쯤은 더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르면은 대략적으로 한 3,000원대 후반에서 4,000원 정도 사이에서 매도를 한번 하시면서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어떨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갈아타야 될 가격대 디오텍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번엔 두 종목 묶어서 가볼까요? 현대하이스코어와 두산중공업 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매수를 해도 좋을지라고 문의를 주셨었고요. 다른 분이시지만 현대하이스코어는 이미 46,600원에 40% 정도 들고 계신데 오늘 조금 오르면서 이분은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두산중공업 매수해도 좋을지 그리고 현대하이스코어 대응법. 네, 현대하이스코어는 참 그래도 기쁘시죠? 제가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철강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가장 철강 섹터 지수에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하이스코어입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고로 만든 회사보다도 오히려 현대하이스코어는 최근 뭐 몇 년간의 주가 흐름을 본다 그래도 상승 트렌드 길게 봐서 조금 많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 한 4만 원, 5만 원 밴드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보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현대하이스코어는 실적이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냉연 관관업체를 보시면 되는데 뭐 전방사는 뭐 냉연 관련해서는 뭐 자동차용 특수광 들어가서 현대차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분기도 실제적으로 주가가 잘 갔던 가장 결정 요인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었습니다. 올해 2분기 보로 여름까지요. 그런 상태였고 이제 하반기는 시장 탓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이 되고 4분기도 1,000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 모멘텀 올라온다. 차트 잠깐 같이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골든 크로스가 임박해 있습니다. 즉 45,000원 수준에서 그 말 네. 자체는 실제적으로 시장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45,000원 수준에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뭐 최근 고가 5만 원을 바로 돌파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장기적 관점을 같이 한 주봉 관점에서 봐드리면 아직까지 상당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5만 원은 뭐 덥석 바로 간다기보다는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 그래도 그나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와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네. 조금 보유해 주시고요.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다면 한 48,500원, 49,000원 정도에서 일부 청산 그리고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네 5만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 드리겠고요. 두산중공업. 자, 두산중공업 최근에 좀 분위기 좋죠. 네, 그러게요. 지금 보면은 뭐 두산 그룹주들 좀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사실 두산중공업은 제가 예전에도 가끔 좀 드리는 말씀인데 빠져도 너무 빠졌습니다. 너무 빠진 말씀드리는데 예. 이 가장 관점이 화력 발전 설비의 어떤 가장 그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반기는 수주가 안 좋았어요. 연간 한 3조 5천억밖에 수주를 못했는데 9월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수주도 탈락했다 그러고 현대중공업도 밀렸다 그래가지고 많이 빠졌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올해 6조 5천억을 수주했답니다. 그 말 자체는 올해 연간 목표치를 채웠고요.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 지금 고리 5호기, 6호기가 멈춰있죠, 원자력. 그거 이야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에 들은 흐름은 조금 긍정적이다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저는 매수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현재 수준보다는 여기서 바로 지금 47,000원 따라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제가 판단할 때
약간 분할 매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수준에서 1차 매수 조정 21선이 아직 요 밑에 있기 때문에 한 44,000원은 잠깐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약간 한번 확인하는 관점에서 현재 수준에서 만약에 100을 산다면 30을 사시고요. 네. 실제적으로 오히려 44,000원 밑에 왔을 때 나머지 한 50 정도를 베팅해서 조금 장기적이라는 거는 일정 목표가 55,000원입니다. 네, 고저가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분할 매수 하셔도 된대요. 55,000원까지 장기 목표가 나왔고 현대해스코는 조금 역시 장기로 보면 5자 볼 수 있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미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17만 3천원에 15%, 오늘 종가는 17만 4,500원이었습니다. 약간 수익이 나고 계신 중인데 그냥 대응법이 궁금하신가 봐요. 7789님이.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히 대응을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대로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8월 달쯤에 주가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9월, 10월, 11월까지 계속 좀 답답한 구간을 겪었는데 사실 따지고 들자면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안 내려가고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만큼 계속 상승을 하고 뭐 더 올라가고 이런 구조는 아니었지만은 다른 여타 종목들이나 화학 관련 종목들이나 정유 관련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탔다는 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였고요. 또 최근 들어서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대로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정도 가져가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 그리고 목표가 20만 원 조금 안쪽이었어요. 자, 이번에 금융 섹터 한번 두드려 볼까요? KB금융. 와, 이쪽 문의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특별히 은행주는요. 39,800원에 40%. 오늘 최근에 좀 올랐지만 이분은 아직도 손실 중이신데 8841님의 종목 맞으시죠? 자, KB금융. 아까 은행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KB금융 아마 오래전에 사셔가지고 갖고 계실 거 생각이 네, 많이 그럴 것 듭니다. 같아요. 저는 늘 드릴 말씀이 금융주 살 거면은 그냥 신한지주 정도를 항상 좀 말씀드리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아마 미리 사셔가지고 아마 오래 좀 들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니까 좀 반등을 보이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금융주가 올라온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시장이 많이 유동성이 풀린다는 이야기죠. 어제 미국에서 어떤 뭐 미국 계속 국채에 매입한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좋습니다. 하지만 길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늘도 금리 동결 했습니다만은 실제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바로 이 금융 섹터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날 섹터는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융주의 상승은 시장의 상승, 그리고 순환 매기적인 상승,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평가라는 매력을 씁니다. PBR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을 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드린 말씀, 금융주는 외국인들이 사는 거지 기관은 별로 안 삽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주는데 아마 평단가 목표가 설정하는 것보다는요. 장기적 관점에서 한 35,000원, 거의 1년 반 이상 지지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 원래 자기 자리는 한 제가 판단해 48,000원 정도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KB금융은 아직까지 딱 하나 의원대 회장이 술자리에서 판 엎은 것처럼 ING생명 매각 이슈가 발목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주보다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하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네.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은 뭐 상승 흐름 수급이 좋기 때문에 조금 보유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자금률이 되신다고 추가 매수라든지 뭐 미리 파는 그런 전략보다는 현재 수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더 사지 마시고요. 팔지도 마시고요. KB금융 그냥 정말 오롯하게 홀딩입니다. 자, 이번 삼성증권 갑니다. 이분 내가 참 걱정이 되는데요. 자, 78,000원에 10%. 오늘 종가는 52,000원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예, 지금 삼성증권은 이제 드디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중간에 잠깐 반전이 좀 나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진정한 의미의 상승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 매수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수급이 안 따라주는 형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렇죠. 또 뭐 증권업종 자체가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수익성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새롭게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도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다행히 비중이 10%시라고 하셨으니까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여력이 좀 되신다면은 네. 요번에 약간 눌림목 줄 때
추가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정도면은 한번 대응을 하셔도 되겠고요. 또 뭐 정 대응을 못 하신다면은 지금은 그대로 홀딩을 좀 더 하시면서 손실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현금 여력이 되시면 지금 가격 정도의 추가 매수? 지금이나 약간 정도 밀리는데 그것이 조정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걸로 봐요. 지금 현재 네, 분위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한 5만 원대 초반 정도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평균 단가 조금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홀딩 하시는데 5만 원대 초반에 추가 매수하실 여력 되시면 삼성증권 조금만 더 사보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컴투스 48,200원에 이분이 80% 130주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매수 시기는 2주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컴투스. 네, 사실 뭐 게임주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지금 아마 매수 가격이 48,000원대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등은 옵니다. 반등은 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등 와야 되는 흐름이고요. 한 55,0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는 못 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잠깐 네. 드리겠습니다. 자, 컴투스 잠깐 일봉 차트 잠깐 보고 계시면요. 실제적으로 한 5월달, 9월달부터 컴투스 주가가 사실 5만 원 백을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국민 게임 바로 애니팡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애니팡 유통을 했던 YD 온라인이 9월달부터 날아갔다는 거죠. 무서웠네요. 제가 여담 삼아서 그런 말 했었습니다. 판 게임 길어야 3개월 갈 것이다. 그런 말을 잠깐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자체 요새는 애니팡도 하시긴 하지만은 드래곤 플라이터도 이제 조금 계속 빨리 결정적으로 바뀌지 안 하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컴퓨터 사상 최대 실적, 카카오톡 이런 건 맞긴 맞습니다만은 5만 1,000원 이상의 가격은 사실은 약간은 과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상태에서 현재 다시 제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컴퓨터는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분 기준으로 본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4만 원 밑으로 바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수준에서는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 폭이 아마 5만 5천 원 정도까지만 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건 아닙니다. 엔터주, 게임주. 그래서 반등 시 한 5만 5천 원 정도에서 일단 한번 청산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내려간다 4만 5천 원. 다시 일부러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손절 4만 5천 원 오더라도 손절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5만 5천 원 정도 1차 반등 목표치 컴투스 잡아주셨습니다. 자, 시간 없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STX 페노션 묶어서 갑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8,550원에 10%, 그리고 STX 페노션이 3,980원에 20%. 이틀 연속 상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했는데 페노션은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수익 중이시네요. 예,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적 자체가 좋은 거는 결국 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삼성중공업이 현재 실적은 더 좋습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도 상황 좋아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더 끌고 가셔야 되고요. 한 3만 원까지 그대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 아마 오늘 사셨을 거예요. 급등이 나오니까 거기에 흔들거리는 흐름을 타서 공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조정 줄 때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은 흐름 강하니까 좀 더 보유를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배연구원 하창봉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요, 끝번호 2번 분 가운데 이분이 주인공이 되네요. 6442님 되겠습니다. 컴투스 저희가 마지막으로 도와드렸어요. 사실 선물만 받으시면 너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끝까지 시간을 좀 내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상담 119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6시 저는 다시 여기서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